자, 이제 7번 문제는 장문 독해네요. 일단 장문 항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쭉 먼저 보는데 몇 단락이니? 눈 크게 뜨고 봐. 두 단락이라고 대답 잘못하지 말고. 몇 단락? 세 단락입니다. 이게 지문 편성이 좀 이렇게 넓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단락처럼, 아니 세 단락처럼 잠깐 안 보이는데 세 단락이고요. 그럼 각 단락마다 하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알겠지? 그럼 이제 요지를 먼저 푸는데 첫 단락의 첫 문장을 봤더니 우리가 좋아하는 뭐로 떴니? 질문으로 떴어요. 그럼 질문 나오면 질문과 함께 뭐가 중요해? 대답이 중요하니까 첫 단락에서 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나 보자고요. 간다. Do you want to be a healthier? 너 더 건강해지고 and live longer. 더 오래 살고 싶니? 엄청난 얘기가 아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당연한 얘기로 출발하는 게 뭐라고요? 도입부. 다만 소재는 알 수 있지. 이 글의 소재는 뭐에 대한 얘기야? 건강에 대한 얘기야. 내지는 장수. 됐어? 그럼 질문했으니까 대답 보자. 그렇다면 take some lessons. 교훈을 받아. From the Chinese. 중국인들로부터. 그럼 뭐 하라고? Stay away from the typical Northern American diet. 일반적인 이 북아메리카의 그런 식단으로부터는 거리를 둬. 아니 그러니까 뭐 하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이렇게 변죽만 올리는 것도 핵심은 전달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 도입부야. 그러니까 이 단락 이걸 전체적으로 이 첫 단락이 하는 역할이 뭐? 도입부. 알겠지? 소재만 판단됐잖아.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얘가 주제인지 봤더니 나오네. 형광펜. 중국인들은요. 건강하고 야채, 채소를 기반으로 한 식단을 먹습니다. 고기 말고. 근데 또 하나. 이게 주제라면 뒤에서 뭐 해야 돼? 뒷받침해야 되잖아. 근데 바로 뒷문장에 봐봐. 한 연구가 joint study, 하게 공동 연구라고 하면 되겠네. 근데 발견을 했는데 이게 뭐야? 실험, 조사, 연구, 인용 아니니? 얘가 뭐니까? 이 단락에서 주제니까 이걸로 뒷받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비록 중국인들의 식단이 다양해, 지역마다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포함하고 있어. 많은 종류의 쌀, 곡류들 되니? 그리고 과일들을 포함을 하고 있대요. 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야? 건강하고 채소를 기반으로 한 식단의 구체적인 예시 맞지? 그러니까 이 단락은 끝난 거야. 됐어? 됐어?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무슨 역할 하나 보자. 세 번째 단락을 갔더니 봐. 심장병의 발병 비율이 남성들 사이에 있어서 중국에서 16분의 1이었대. 누구의? 미국의 16분의 1이었대. 이것도 중국인들이 이런 걸 먹어서 더 건강하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지. 그렇지. 이해됐습니까? 끝난 거야. 그럼 선택지 가보자. 1번. 질병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이런 어두컴컴한 글이었니? 아니지? 달라. 두 번째. 식습관이 서양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글에. 그래서 오답이 2번으로 좀 간 거야. 이건 나온 얘기지. 이 글의 요지가 아니잖아. 요지는 필자의 의견인데. 이해됐어요? 2번 간 친구들 그러니까 번역만 열심히 한 거라고요. 본질을 못 깨뚫고. 세 번째. 아니 이건 정반대 얘기지. 발병률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 알겠지? 중국인보다 더 많아. 채식 위주의 식습관이 그렇지. 뭘 예방해 준다? 질병을 예방해 준다라는 전체적인 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아까 첫 단락에서 뭐라 그랬니? 건강해지고 싶니? 그럼 중국인들이 먹는 것처럼 먹어. 그 중국인들이 먹는 게 이거잖아. 알겠어요? 5번도 다 조금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본질을 못 잡고 예시만 잡은 거라고요. 알겠지? 그래. 그 다음 이제 빈칸.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지문 장문 독해가 길어도 한 단락 내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그 단락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한 단락의 주제는 몇 개뿐이니까. 하나뿐이니까요. 이해되니? 그럼 여기도 봐봐. 이러한 질병들은 그럼 일단 배운 대로 해. 이러한 질병들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일단 앞문장에서 이러한 질병들 봤더니 heart disease 이 뭐야? 심장 질환, 스트로크 하고 쓰러지는 뇌졸중이야. 뇌졸증 아니고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요. 뇌졸중, 그다음에 다이어비트, 당뇨, 그다음에 어떤 암, 무시무시한 질병들이야. 그러면 이러한 질병들을 뭐라고 부르냐고. 1번. 자, 거기 들어봐. 그럼 이게 지금부터 역추론이란 걸 해볼게. 어려운 거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가족 질병이라고 부른대. 그러면 이게 답이면 뒤에 부연 설명이 뭐가 나와야 돼? 할아버지가 비만이면 우리 아빠도 그러니까 뚱뚱뚱 이렇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요. 막 삼모녀가 막 체형이 똑같고 뭐 이런 것들. 왜 날 봐? 됐니? 그래.
그다음에 두 번째, overeating disease. 뭐 과식의 질병. 계속 처먹으니까 걸리는 병이래. 그럼 얘들아, 당뇨는 많이 먹으니까 걸리는 병 맞지? 심장 질환도 많이 먹으니까 걸리는 병 맞지? 그지? 뭐 그럼 이것도 가능한 얘기겠죠. 좋아. 세 번째, 뭐 무슨 병이래? 부자병이래. 그 부유해지면서 이런 병이 걸리는 거야. 암 걸리고. 네 번째, 반대로 가난의 병이래. 가난하니까 당뇨병 걸리고 막 그러는 거래. 좋아. 다섯 번째, 뭐 전염병이래. 이건 좀 곤란하잖아. 당뇨가 전염병이야? 너 당뇨 있어? 저리가 이러니? 심장병이라니 막 이상하잖아. 이건 상식적으로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단어 모르면 망하는 거고. infectious 뜻이 뭐라고요? 전염성 있는. 그 5번은 안녕. 얘는 아니고. 그리고 영어는 직선형이니까 어디가 추론 근거라고? 빈칸 뒤요. 여기요. 형광펜 끝났네. As countries become richer. 나라가 뭐해짐에 따라? 부유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고기 많이 먹게 됐다고. 알겠어? 알겠어? 고기 들어봐. 그럼 선택지 가보면 나라가 부유해져서 그런 거니까 정답 몇 번이야? 3번 부자병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 자, 넘겨서 이제 다시 한 패턴 정리 한번 해보자. 또 주의하실 걸 하나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기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여기다 이세다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너 이거 번역할 때 선생님 과제 내줄 때 이거 번역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시 뭔지 신경을 좀 써봤니 혹시? 여기 봐. 하나 알아둬라.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내지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다시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이 안에 대명사가 들어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때? 대명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대명사를 아예 이 앞문장에서 찾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 어순이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Because Jay was fat, he was sad.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자, J가 뭐 했기 때문에? 뚱뚱했기 때문에. 그는 뭐 했다? 슬펐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he를 누구라고 생각해? J라고 생각하죠. 이게 우리말 어순이니까요. 근데 알아두세요. 영어 문장은 원래 주어 동사로 출발하는 게 정상 어순입니다. 다시 한번 영어 문장 원래 뭐로 출발하는 게 정상 어순이라고요? 주어 동사요. 그 말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이 글에서 원래 먼저 쓰여진 건 누구야? 얘가 원래 먼저 쓰여져 있는 거야. 얘는 강조하기 위해서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앞으로 튀어나간 거고. 그러니까 컴마가 찍힌 거야. 원래 순서에서 바뀌었다는 뜻으로. 알겠어? 그 말은 여기 있는 he가 누군지는 알아 몰라? 몰라. 이해되니?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영작할 때 너희 대학생 되면 수능도 얼마 뒤에 보지만 수능 보고 나면 대학생 되면 영작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가 대명사를 여기다가 쓰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됐어? 근데 조심하라고. 사실은 이건 원어민들은 이게 J를 지칭하려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써야 여기 있는 he가 누구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야? J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야. 얘는 원래 어디 있는 애니까? 뒤에. 여기 뒤에 원래 있던 애니까. 알겠습니까? 그 말을 다시 여기 보자. 다시 여기 보자. 여기 있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르르르르한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했지. 그지? 그럼 이렇게 쓰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체크 좀 해주세요. 얘를 지칭하고 있다고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중국의 식단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건데 원래 다시 한번 정상 어순, 우리말 어순이 아니라 영어식 어순에서 사실 이렇게 쓰여지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 it을 여기다 놓고 중국의 식단을 어디다 넣는 게 사실은 정상 어순이야? 여기다 이렇게 서로 바꿔주는 게 정상 어순이고 그런 문장 나오면 놀라지 말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니?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한다. 대명사가 거기 들어보자. 대명사가 우리말은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익숙하지만 어디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정상 어순이다.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명사를 이렇게 받는 게 더 정상적이다. 알겠지? 알아는 두시도록. 됐죠?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고. 하나 가볍게 알고 가실 게 나왔습니다. 둘 다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고요. 답은 몇 번이야? 2번입니다. 이건 우리가 순식간에 외웠던 거거든요. 하고 기억이 나길 바래요.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전부 다 문법 강의나 올인원 강의를 통해서 다 나오고 문법 정리하면서 대표적인 뭐?
자동사 암기했던 친구들입니다. 대답들 나오니까 기쁘네요. 다시 한번 대표적인 뭐라고요? 자동사입니다. 그냥 닥치고 외우시면 돼요. happen은 대표적인 자동사라 뭐가 불가하다? 수동이 불가하다. 알겠지? 그리고 이건 토익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둬라. happen은 뭐가 불가하다? 수동이 불가하다. 보기 들어봐. 보기 들어봐. 자, 이렇게 해서 도입부에서 주제로 넘어가는 전개 방식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의하실 건 도입부의 내용을 뭐로 착각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라. 주제로 착각하지 않도록. 알겠지? 그리고 도입부의 내용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이 나오게 되면 아, 도입부 주제 전개 방식이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